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지난주 주택경매장은 연중 시기를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로 분주했습니다. 인터레스트코닷엔젯은 지난주 4월 20일에서 26일 전국 364개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했는데 이는 전주에 345개보다 증가했지만 2월, 3월의 최고 판매 시즌 동안 주당 500개 이상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주는 학교 방학 둘째 주였고 목요일이 안작데이 공휴일이었으며 금요일에도 4일간의 주말 휴가를 보낸 사람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매율은 꽤 평균적이었고 106개의 부동산이 경매에서 매매되어 전체 판매율은 29%였습니다. 최근 5주간 매매율은 28%에서 31%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은 그 수준에 안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경매에 주목할 만한 특징은 와이카토와 베이 오브 플랜티의 매우 낮은 판매율과 기스본과 캔터베리의 판매율 하락입니다. 이는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만 작년 말 매우 높은 판매율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연합정부가 물러나고 노동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고 원뉴스의 새로운 여론조사가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 퍼스트가 정당 투표에서 4.2%로 급락했으며 그 결과 국회에서 축출되고 정부의 통치권도 박탈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만약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국민당은 지난 원뉴스 여론조사에서 2% 하락한 36%의 득표율을 얻어 여전히 국회에서 가장 큰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당은 녹색당, 테파티 마오리당과 연합정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은 정당 득표율이 30%로 2% 상승했으며 녹색당 역시 2% 올라 14%로 오른 반면 액티는 1% 하락하며 7%로 뉴질랜드 퍼스트는 1.8% 하락한 4.2%로 국회 복귀 기준점인 5% 미만이었습니다. 테파티 마오리는 정당 투표의 4%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7명의 마오리 유권자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유권자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 8%는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모르거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원뉴스 배런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국회의석으로 환산하면 이 숫자는 국민당과 액트가 국회에서 총 57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21석인 국회에서 과반수인 61석을 형성하는 마법의 의석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테파티 마오리당이 연합 협상을 할 경우 총 64석을 갖게 되며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숫자를 갖게 됩니다. 이는 럭슨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최초의 단임 국민당 주도 정부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크리스토퍼 럭슨의 총리 선호 지분도 23%로 2% 감소했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1% 상승한 16%로 그쳤습니다. 제임스 쇼에서 녹색당 공동대표로 교체된 이후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클로이 스와블릭이 선호 총리에서 2% 오른 6%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연합 지도자인 액트의 데이비드 시모어와 엔제 퍼스트의 윈스턴 피터스는 각각 1% 증가한 5%와 2% 감소한 4%에 선호하는 총리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3월 분기까지의 평균 뉴질랜드 가구의 생활비가 6.2%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12월 분기까지 연간 7% 증가 후에 나온 것입니다. 가장 최근 최고치는 2022년 12월 분기까지의 연도에 기록된 8.2%였습니다. 평균 가계비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이자 지급액 증가 28.2%, 개인 교통 공급 및
서비스 증가 9.6%, 보험 지불액 증가 17.9% 등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 첫 주택 구매자는 도움 없이 보증금을 저축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소비자 물가지수 CPI로 측정한 인플레이션은 12월 분기까지 4.7% 증가한 데 이어 3월 분기까지 4%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최근 최고치는 2022년 6월 분기까지의 연도에 기록된 7.3%였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 가지 척도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주요 용도는 통화정책인 반면 가계 생활비 물가지수인 HLPI는 다양한 그룹의 가족들 생활비에 대한 판단을 도와줍니다. 둘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주택입니다. 예를 들어 가계 생활비 물가지수 HLPI에는 이자 지급이 포함되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는 새 주택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관리자인 제임스 미첼은 많은 가구의 경우 이자 지불액 증가가 생활비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이는 모기지 이자율이 2021년에 비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둔화 현실이 현실화되면서 실업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고 임금 상승률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은행을 포함한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3월 말 4%에서 약 4.2%로 상승하고 연간 임금 상승률은 3.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SB의 마크 스미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년 동안 경제가 불황에 빠졌고 노동시장이 악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 공급의 증가는 계속해서 근로자에 대한 수요 둔화를 능가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은 연말까지 5%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SEEK 채용 웹사이트의 구인 광고 통계에 따르면 채용 공고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제한된 채용 공고가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트팩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고드는 노동력 부족이 더 이상 기업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약화, 임금 완화 등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중앙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앙은행은 공식 현금금리 OCR을 인하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3% 미만으로 안정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OCR 인하는 2025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것만큼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 금리 인하를 선택하는 것은 2025년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 컨설팅 회사가 말했습니다. 가격 추적 앱인 가스피의 데이터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91리터의 평균 가격이 올해 현재까지 26센트 상승해 평균 2.8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인포매트릭스의 브래드 올스는 월요일 모닝 리포트에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플레이션이 높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거나 적어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며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스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업률과 임금 비용 데이터를 통해 상황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빠진 경제, 실업률 증가, 휘발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1에서 3% 목표 범위로 낮추려는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추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라디오 엔젯,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뉴스어브,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의 환율은 822원 1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0원 3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3원 91전입니다.